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이 되고 있는 대전 IEM 선교회 국제학교발 확진자가 순천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의 관련 기관도 여수와 순천에 각각 한 곳씩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들끼리 물어 죽이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머리만 덩그러니 딱 검정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형태를 아예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당국의 부실한 유기동물 관리가 잇따라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공공성을 살려 개발하고 활용하자는 계획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항만공사가 개발자로 나서는 데 대해 여수와 광양 지역에 시각차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금호 TNL 사업장이 안전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집중 감독 결과 100건이 넘는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던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 방식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수와 광양 지역 정치권 내에서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지역사회가 큰 기대를 걸었던 개발 방향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개발을 맡는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 해수부의 용역 결과가 발표된 건 지난달 중순. 공사의 재정 건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지역 정치권은 박람회장 개발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항만공사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3천억 원이 넘는 정부의 선투자금까지 떠안으며 박람회장 개발에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국가사업으로 예정이 돼 있는 게 우리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이 있죠. 그리고 그 세풍산단을 광양항 배후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돈이 하면 거의 1조 가까이가 들어요.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입니다. 광양 지역 정치권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만큼 항만공사의 공공개발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철현 의원은 정치적, 지역적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개발을 맡아야 한다며 다음 달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의 항만공사들은 수조 원대 예산과 자체 비용으로 구항들을 개발해서 관광 부지라든지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이트 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때가 되었다. 항만공사 공공개발 방식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생각차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단체는 어렵게 찾은 박람회장 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이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서동용 두 국회의원은 우선 다음 달 초 회동을 갖고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이 순천으로도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선교회 관련 국제학교 시설도 전남 동부권에 2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 순천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1명이 관련 학교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3일 가족의 자가용으로 순천으로 내려오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동선은 없으며 접촉 가족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시면서 바로 선별해서 검사 받고 자택으로 이동하셔서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에 확진 나온 거라 순천에 다른 접촉 지점은 없습니다. 광주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TCS 국제학교의 경우 여수에도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학생 35명과 교사 7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순천의 국제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국제학교 간 직접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추가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금 통학형입니다.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오늘 연락해서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인터컵 성교회 관련 사무소를 이달 말까지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컵에 이어 대전 성교회발 확산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에서는 조금 전 전해드린 대전 IEM 선교회와 관련된 TCS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과 선교사 또 교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쇄 감염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내리 교회와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가 있는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이 이곳에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제학교에 등록된 학생 10명과 선교사 5명, 빈내리 교회 교인 8명 등이 양성 판정을 받고 전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학생 가운데 2명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확진된 학생들과 함께 3층 기숙형 공간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과 숙식을 함께 했고 또 3층에 있는 방이 지금 세너 개 정도, 3개, 4개 있었는데 여러 명이 3-4명씩 함께 잤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초로 감염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건물을 드나들거나 접촉한 인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빈내리 교회 교인 가운데 확진된 2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이라는 점입니다. 교회 바로 옆 어린이집에서는 원생과 교사 등 3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돼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이른바 N차 감염이 발생해 교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린 원생 2명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현재 광주 TCS 국제학교와 관련된 접촉자 3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인데다 확진자의 동선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또다시 집단 연쇄 감염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도 전남 동부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광양시민 2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주 여수에서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을 일시 폐쇄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상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총 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시선별진료소는 여수시 보건소 주차장 자리에 들어설 예정이며 진료실과 검체 채취실, 엑스레이 검사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등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확산함에 따라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일반 진료자와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상시선별진료소를 신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금호 T&L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시지청은 지난 22일까지 금호 T&L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컨베이어 벨트 끼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모두 117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3,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의 안전대책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일으키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GS칼텍스 공장 증설 현장 노동자 2천여 명이 총 100억여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하청 건설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일감을 따낸 뒤 추가 공사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매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불모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GS칼텍스 측은 가격으로만 공사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라며 우선 임금 체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14억여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형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설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창고은 의원은 개회사에서
순천시가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여수시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었고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지급 계획을 알려왔다며 지급 시점과 진행 과정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인사 명목으로 정치인과 지자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 안내와 함께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제공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야 할 동물병원에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 유기견을 고통사시켰다는 폭로가 나오는가 하면 시 관할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던 강아지가 다른 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순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당국의 반려동물 관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한 동물병원. 전직 직원인 A씨는 최근 병원 원장이 불법 의료기구와 약물을 사용하는가 하면 유기견을 고통사시키고 수천만 원의 안락사 보조금도 횡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은 지난 18일부터 이렇게 문을 닫고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순천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집에서 나간 길 잃은 유기견이 지자체 보호소로 인계됐는데 우리한 유기견들에게 공격을 당해 처참한 사체로 변한 겁니다. 백골이에요. 완전히 살점이 하나도 없고 머리만 덩그러니 딱 검정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형태를 아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보호소는 인계받은 뒤 3일이 지나서야 주인을 찾는 공고문을 올렸고 사고의 원인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사하고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성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자연사입니까?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그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그 좀 미흡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들을 둘러싼 끔찍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동물병원과의 유착 의혹이나 당국의 관리 공백이 공론의 도마에 오르는 상황.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고심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전남도당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물론 가해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놓고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김승남 의원의 절대농지 태양광 발전 허용 법안은 임차농 축출법, 식량주권 포기법, 농촌공동체 파괴법으로 규정한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농지 소유 실태를 모른 채 농가 소득이 높아진다는 태양광 업계의 말에 속은 것이라며 김승남 의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병수 신경외과 의원 원장 2천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조례 영모 예다음 아파트 주민 181만 5,160원, 덕연동 69통 율산 에코지오 아파트 주민 131만 8천 원, 해룡면 신대중흥 1차 101에서 104동 주민 119만 4,360원, 신대 중흥 1차 105에서 107동 주민 72만 5천 원, 여수시 오천동 주민 65만 원, 순천시 덕연동 8통 생목 현대아파트 103, 105, 106동 주민 55만 1천 원, 해룡면 금당 그리안 아파트 주민 51만 6,160원, 왕조 1동 조례 시대아파트 주민, 여수시 보은회관 미망인회 회원 1동 각각 50만 원, 둔덕동 한려아파트 12통 주민 49만 원,
순천시 덕연동 78통 송부 파인빌 아파트 주민 43만 5,110원, 47통 금호 아파트 678동 주민 42만 2천 원, 도사동 후반 베르디움 그린 206에서 208동 주민 41만 620원, 해룡면 부영 9차 아파트 주민 4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차경마을 주민 3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시킨 식품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부인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뒤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여 57억 원어치인 414톤을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